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스마트전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재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발송배전 기술사 기본서 과정을 좀 개설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미정이긴 한데 조만간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9회 때 필기와 면접을 좀 그때 한 번에 합격을 했고요. 그때가 2013년도쯤 됩니다. 그때 전반기에 그때 합격을 좀 했었고요. 업무 경력으로는 제가 폴리텍 대학에 온 지 이제 불과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18년, 19년 정도는 일반 사기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여러 업체들에서 보통 전력계통 해석과 전력계통 보호협조 업무들을 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발전소라든가 또는 대규모 플랜트,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규모 플랜트들 위주로 해서 좀 업무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사 강의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좀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든 학술적으로든 좀 대화를 통해서 저도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항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성남폴리텍에 오기 전에 아주 길진 않지만 잠깐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되긴 하는데 그때 기술사 학원에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학교를 좀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외부 어떤 사적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좀 완전히 좀 나오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연성대학교 그리고 전기공사협회나 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에서 학생들 또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기 관련된 강의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학생들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력은 제가 광운대 전기공학과를 좀 나왔고요. 그리고 석사는 숭실대에서 전력계통 전공으로 해서 석사까지 좀 마쳤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끝내고요. 제가 진행하게 될 이 기본서 과정, 이 기본서 과정이라는 부분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는 조금이라도 맛을 보신 분들 아니면 처음에 입문자들이든 어느 누구도 절대 뺄 수 없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과정들이기도 하죠. 책을 봐야 된다, 영상을 봐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대전제는 하나입니다. 기본서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일단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그 뒤에 다른 걸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기본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토대가 단단히 되어야지만 여기에 이제 무언가를 하나씩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먼저 기본서에서 제가 할 그런 과목들은 송배전공학이 있고요. 전력계통공학이 있고 발전공학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잘 다루진 않는데 저는 제가 좀 해왔던 업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보호개전 파트까지 해서 이 전체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력계통이나 송배전공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전체 전력계통에 대한 어떤 일부분이면서 반드시 알아야지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도 조금 더 고급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라고 이 발송배전 쪽에서는 좀 명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은 파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을 좀 넘겨보면 좀 잘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송배전공학에서 일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 송전 그리고 배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목만 놓고 보면 송전과 배전을 합쳐서 그냥 송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력 전송을 위한 그러니까 발전을 했고 수용가에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수용가에서
수용가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수용가에서 전력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전력을 생산하고요. 여기는 전력을 소비하는 과정인 거죠. 전력을 소비하는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송배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변전도 들어갈 수 있고, 배전도 들어갈 수 있고, 송전도 들어갈 수 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변압기에 대한 거는 전기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이 발송배전에서 하는 것은 결국에 전력계통 전체에 대한 좀 시스템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전력 전송을 위한 이론적 내용이 일단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배전공학에서 첫 번째로 보통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AC와 DC, 교류와 직류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교류에 대한 사항이 처음에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다 AC 계통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AC를 왜 쓰게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조금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공선이 있고 지중선이 있는 겁니다. 가공선이 있고 지중선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전력을 소비하는 곳까지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여기에 변압기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기 변압기도 뭐 있죠. 변압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다 일단은 뭐 이 안에 송배전 쪽 안에 그냥 된다고 좀 일단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가공선 이 전력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가공선이냐 지중선이냐. 가공은 철탑에 대한 걸 보시면 되고, 지중은 땅에 묻히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전송을 하려다 보니 뭐 선을 깔았어요. 선을 설치를 했어요. 가공선이든 지중선이든. 근데 실제 우리가 이 지중선이나 가공선이 설치된 이후에 가만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네. 전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네. 전력이 전송되다가 마네. 저쪽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전압이 안 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선로정수. 사실 여기서는 선로정수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긴 선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발전이든 전동기든, 이게 전동기는 소비하는 기기죠. 또는 선로든 또는 변압기든, 이게 모두 다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하나의 정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송전, 배전이기 때문에 선로라는 이름으로 그냥 꼭 얘기를 꼭 집어서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전력계통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선로, 이거 이외에도 사실 인버터, 컨버터 다 원래는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선로, 이런 것들은 다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들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일단 선로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로에 대한,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지네. 이걸 해석하려니 뭐가 필요하다? 이제 임피던스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는 나왔고, 임피던스를 갖다 놓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발전기부터 송전까지 송전 특성이 어떻게 되냐? 얼마만큼 보내줄 때 얘가 최대로 받을 것이며, 얼마만큼 보내면 좀 잘 안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따지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효전력, 무효전력 얘기도 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여기 송전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송전 특성이 여기 발전된 이 부분부터 수용가까지 전력이 전송될 때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진짜 잘 송전이 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통의 중성점 접지는 사실 약간은 조금 옆으로 좀 엇나가는 얘기긴 한데, 이 계통의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계통 운영 측면에서 어떤 지락사고라든가 또는 계통 보호협조 측면에서의 어떤 협조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절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이 변압기에 대한 중성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뭐 직접 접지로 가져갈 거냐, 비접지로 가져갈 거냐, 저항 접지로 가져갈 거냐, 뭐 그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전 특성하고 약간의 그 거리감 좀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있긴 하나 결국에는 우리 계통에서는 뭐또 하나의 어떤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선로가 설치가 다 됐어요. 선로가 설치가 다 됐고, 근데 가만 보니까 단락이 발생할 수 있네, 또는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지락도 발생할 수 있네. 이거 문제가 크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고장 계산이라고 하는 파트가 좀 나오는 거죠. 뭐 아주 단순하게는 고장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잠깐 지워보면 좀 지워보겠습니다. 고장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때는 대부분 전류만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긴 할 텐데 대부분 전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류뿐만이 아니고 전압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전압도. 그래서 이런 전압 전류를 모두 다 계산하는 게 결국엔 고장 계산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안정도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력 계통이 안정하게 과연 운전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 얼렁해서 나머지 계통이 안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전체적인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좀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또 얘기가 상당히 많죠. 안정도도. 그리고 이상전압. 이상전압은 조금 전에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발전기가 있고 여기 뭐 수용가가 있는 거죠. 수용가에서 결국에는 뭐 여기가 노출되어 있는 가공선이다. 가공선이다. 낙뢰가 쳤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아주 특수한 예시로 낙뢰를 했지만 사실 그 내부 이상전압도 있고 외부 이상전압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분류가. 그래서 그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압 측면에서 기기를 과연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겁니다. 보호개전 시스템. 보호개전 시스템은 이제 그 계통 내부에서의 어떤 그 고장이 발생했거나 또는 이런 낙뢰가 쳤거나 또는 다른 이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검출해서 빨리 그 부분을 차단시키는, 분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검출 시스템이죠. 검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어떤 이상 상황에 대한 검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검출 시스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변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송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송전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송전이냐 배전이냐 말만 다르지 실제로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에 이제 배전 계통 12, 13, 14장에서는 배전 계통인데 여기서 반복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배전 계통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좀 송배전 공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배전은 결국에 뭐다? 이 발전된 전력이 수용가까지 갈 때, 전력이 전달될 때,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 전달이 될 때, 이걸 얼마나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배전 공학이 상당히 또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잠깐 이제 지워보고요. 이제 다음 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그래서 다음 장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발전공학인데요. 발전공학인데 먼저 이제 그 발전공학은 이런 부분인 거죠. 조금 전에는 발전기가 있었고 여기 그 수용가가 있었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송배전공학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송배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다? 이게 이제 발전공학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을 뭘로 할 거냐? 증기 터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력 터빈으로 할 거냐? 또는 원자력 터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신재생으로 할 거냐? 이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할 건지에 대한 사항을 이제 여기 발전공학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송배전공학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 이론적인 내용도 많고 공부할 것도 좀 많은데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도 하긴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해보다는 조금 암기의 측면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이 발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어느 정도 암기하는 측면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공학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계통공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전력계통공학은 뭐 하는 데냐? 앞에 송배전공학도에서 한 것도 있는데 개요 뭐 이런 거 다 하죠. 구성요소도 기본은 합니다. 조류계산도 그 5장 말미에 조류계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송배전공학 5장 말미에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겹쳐 있어요. 또 고장에서 안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겹쳐 있습니다. 그럼 전력계통공학을 도대체 왜 했냐 얘기죠. 왜 했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발전이 있고요. 발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수용가가 있습니다. 소비하는 집단 수용가가 있고요.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눠보면 여기가 발전공학이었죠. 실상 여기가 이제 뭐였냐면 송배전입니다. 송배전 파트고요. 그러면 물론 수용가에서 전력을 이제 쓰게 되니까 수용가는 이제 수용가로 끝납니다. 그런데 전력계통공학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전체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직 여기서는 그 우리 전력계통은 실제 전력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에 대한 전송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전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전부터 해서 전송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뭐 전송이라고보다는 전력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부터 그 입력부터 그 사용하는 데까지. 그럼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계산하는 겁니다. 아직 여기서는 제가 먼저는 언급을 안 했지만 우리 계통은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P, Q, V, F, 주파수 이 네 가지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전력계통은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력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공학과에서 도대체 뭘 배우냐? 뭘 배우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를 잘 발생을 해서 수용가에서 전기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배우는 것이 전기공학과에서 배우는 거죠. 전기공학과에서 보통 발성배전 기술사 그러면 사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전기공학과 1학 4년제 과정에서 거기 있는 것들을 충실히만 사실 다 잘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이 발송배전 기술사는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이 발송배전 기술사는 비교적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조류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여기가 발전기가 하나만 그랬지만 실제 발전기 되게 많죠. 우리나라 계통에서 많고 수용가도 많죠. 그러면 그 수많은 발전기, 수많은 수용가에서의 어떤 전력의 흐름, 이 조류라는 것은 결국에 전력의 흐름이죠. 전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최적으로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 행렬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Y부스 행렬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것들이 기본이 돼서 이제 그 고장도 봐야 되고 안정도도 봐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의 흐름을 보기 위한 중요한 팩터 네 가지는 뭐냐면 P, Q, V, F입니다. P, Q, V, F. 그래서 P와 보통 F가 어떤 한 쌍을 이루고요. Q와 V가 또 한 쌍을 이루죠. 이거에 대한 관계를 배우고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배우는 쪽이 학문이 전력계통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력공학 그러면 송배전, 발전, 전력계통까지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물론 보호계전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송배전에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하나를 좀 빼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계통공학은 고장해석, 안정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송배전에도 이게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력계통공학에서 안정도나 고장 해석을 좀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사실 좀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송배전공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없어도 되고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이 책 자체는 원래 4년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반복해서 넣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보호계전이 있습니다. 이 보호계전 파트는
글쎄 제가 다른 일반 기술사 학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좀 어느 정도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CT와 과전류 보호 계정기에 대한 기초들을 조금 좀 다뤄볼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CT를 언급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 계정기용 CT에 대한 사항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력형 또는 방향성 보호 계전에 대한 기초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이게 근래 또 양방향, 그러니까 분산 전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본적인 사항들로 좀 다뤄서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장 계산입니다. 고장 계산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대칭좌표법 떠오르죠. 대칭좌표법 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해석입니다. 우리 계통은 다 벡터로 해석을 하죠. 시간에 따른 축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정도에서 뭐 단단법 얘기할 때 그때는 따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벡터로 해석을 하는 거죠. 벡터로서 이 전력형 또는 방향성 보호 계정기에 대한 해석을 좀 이에 대한 기본을 좀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발전소에 대한 보호 계통,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보호 계통. 뭐 변압기는 조금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선에 대한 보호 계통, 송전선에 대한 보호 계통. 사실 송전선이나 모선은 저도 많은 부분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좀 쌓아 나가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전동기도 보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송전선, 모선도 많은데요. 발전기도 많고 다 많은데 전동기도 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전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분산 전원. 이 분산 전원은 요즘에 그 신재생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뭐 예전에 그 가스 열병합이 있었죠. 아마 가스 열병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배가 조금 되시는 분들일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 초년병 때 사실 이거에 대한 그 한전 개통 연계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개통 연계 관련된 검토들을, 기술 검토들을 좀 했었는데 이때 여기에 이제 전력형 계정기라든가 이 계통 보호 구성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저도 처음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하고 나니 뭐 이제는 좀 아주 뭐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그 과정을 좀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일반 학원들도 있지만 뭐 성남폴리텍에 좀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들을 저보다 조금 더 알고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저랑 또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마치고요. 다른 또 소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